2024년 돈 버는 트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4, 그 다음에 트렌드 노트. 요즘에 이제 트렌드라는 제목으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트렌드 코리아는 제가 봤더니 이 책은 2008년부터 출간됐고 지금 오랜 기간 해왔죠. 그 다음에 트렌드 노트는 2017년부터 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한 7년 이상 발행됐으니까 어쨌든 이 기본적으로 연구소 공동 저자 인력들이 있으면서 꾸준히 이 주제로 좀 출간을 하는 겁니다. 저는 원래 핫한 거를 찾은 다음에 그 핫한 걸로 정말 유행을 타는지 안 타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저도 제가 여기서 또 해도 괜찮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완전히 막 소비자를 졸졸 따라다니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또 소비자의 성향을 분석한 거니까 참조하면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동안은 저는 보진 않았어요. 그동안은. 하지만 이제 송사무장 쇼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내년에는 뭐가 트렌드가 될까라고 궁금해 하실 거니까 이번에 준비를 했고요. 책 한 권으로만 하면 또 이게 한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2권을 참조해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트렌드를 시작하기 전에 샤오미 창업주가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자산을 1조 넘게 가질 수 있던 이유에 대해서 내가 부자가 된 방법은 간단하다. 미래의 트렌드를 읽고 그저 그곳에 서 있었을 뿐이다. 자, 이게 뭐예요? 그 길목에 미리 사람들이 이걸 지나갈 줄 알고 자리 잡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알아서 물줄기가 나를 성공의 길로 안내한다. 그래서 나는 억만장자가 되었다. 트렌드를 알고 모르고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또 큰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책 2024 트렌드 노트부터 먼저 보려고 해요. 트렌드 노트 같은 경우에는 바이브 컴퍼니 생활 변화 관측소, 생활 변화를 관측한대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생활 변화를 관측하는데, 자, 이거를 놓고서 이런 뭐 빅데이터, 뭐 키워드 모니터링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2024를 어떻게 좀 트렌드할 것인지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자, 이 시대의 트렌드는 취향의 분화이다. 개인인데 극개인, 혼자 놀아도 따로 놀아도 다 된다는 얘기죠. 과거는 가족이 함께 시청을 했었는데 현재는 유튜브, 넷플릭스 아예 개인화가 된 거죠. 이제 개인이 자기가 보고 싶은 영상만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유튜브 알고리즘도 부모님과 자녀가 전혀 겹치지 않아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분화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게 대세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걸 보고 뭘 상상을 하셔야겠어요. 가족 단위의 상품보다도 개개인으로 쪼개진 그런 상품들이 더 대세가 될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제품을 쌓는 포장의 양에서부터 취향이 정말 다양하니까 옛날에는 좀 노멀한 거,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평균치 이 정도면 그냥 어떤 사람은 좀 내 취향에서 양보해서 썼지만 이제는 자기의 취향을 양보하지 않아요. 나는 이 스타일이야. 나는 이 스타일이면 그냥 이걸 소비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직장에 올인하지 않는 사람들. 계속 뉴스가 나왔었죠. 뭐 올해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이 퇴사 사회적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 유튜브를 보면 대기업도 뭐 퇴사하는 거, 그러니까 어렵게 들어간 회사지만 직장보단 내 개인의 취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청년 세대는 이제 조직이나 직장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중요해요. 내 자신을 브랜딩하고 그 다음에 사이드 잡, 옆에서 뭘 벌 건지, 그 다음에 이직하면 또 돈을 더 많이 주는 데가 있는지, 더 좋은 환경인지, 자, 이거를 항상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원래 직장에서는 자녀가 나와서 자녀가 뭐 대학교까지 가면 학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거 별로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아기를 안 낳으니까, 뭐 결혼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복지 포인트 중에서 매력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또 한 가지, 노후연금 이런 거는 나는 지금 짧게 다닐 수도 있는데 뭐 미래의 복지 이런 거 나 중요하지 않아. 나는 지금 현재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현재는 뭐가 중요한데, 자,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내가 연차도 뭐든 뭐 좀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지, 간식 같은 거, 간식을 많이 줄 수 있는지, 뭐 현재 내가 그냥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직장을 택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체를 한다고 하면 뭔가 복지를 내세울 때 먹히는 복지를 내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개인들의 성향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브와 주류를 잇다. 지금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터라는 게 지금 생겼습니다. 커뮤니케이터 중에 하나가 유튜버는 이렇게 좀 소통을 하잖아요. 원래는 광고주는 상품만 만들고 소통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인스타나 아니면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서 소통하는 사람들, 이런 커뮤니케이터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 보면은 지금 침착맨이라고 200만 넘더라고요. 지금 침착맨 같은 경우에는 올해 광고 수익만, PPL로 광고 수익만 45억을 올렸다고 합니다. 45억. 이거를 했을 때 더 소비가 좀 많이 되고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버들이 지금 뭐 예능 프로에 출연을 하고, 얼마 전에 뭐 박진영 씨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슈카 채널에 출연을 했는데 바로 다음날 주가가 9% 상승했던,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봤던 시청자들께서 JYP 주식을 매수해서 주가가 급등했던 그 뉴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공중파에서 나오는 거를 다 보지 않고, 뭐 홈쇼핑에서 나오는 걸 다 보지 않고, 정말 좀 써보고 내가 원래 평상시에 신뢰를 갖고 있고 평상시에 있던 커뮤니티에서 추천하는 거를 더 브랜딩이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식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서브로 뭐 블로그나 뭐 인스타나 뭐 이런 유튜브도 하지만 이런 거 자체가 그렇게 작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유튜브가 크게 자기가 채널을 키우는 거로는 별로지만 이거를 나중에 사업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너무 괜찮거든요. 이 뭔가를 사업을 하고 부동산 하고 할 때 이 세상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로와 프리가 뜨는 시대, 제로와 프리가 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로 슈가, 정말 설탕이 없나? 근데 왜 이렇게 달어? 글루텐 프리, 이것도 먹은데 다네. 이게 사람들을 위로한다 그럴까? 이 수식어가 소비를 더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먹고는 싶지만 살찌고 싶지 않은 욕망. 이건 누구나 갖고 있죠. 예. 다이어트는 항상 뭐 마음속에 있지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잖아요. 단맛을 즐기고 싶지만 건강하고 싶은 욕망. 이런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제로, 이거는 설탕이 없어. 이거를 했는데 너무 잘 먹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기업 상품에도 먹히면 내가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도 이런 거를 수식어를 또 써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한테 잘 먹히는 거라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과학적으로 증명한 게 아니라 좀 위안을 주는,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 위안에 더 소비를 하고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렌드 노트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자,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24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자, 트렌드 코리아는 서울대학교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 여기에서 지금 이게 대표적인 저자분은 김남도 님이시죠? 김남도 교수님인데 그 외 10분 이 이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2024가 뭐가 될지, 이 트렌드 코리아 2024 딱 했을 때 이게 10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10가지를. 우리가 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내년에 유행할 거를 찾는 거잖아요. 내년에 뭐가 소비자들이 이동하고 할 것을 찾는 건데, 트렌드 코리아가 2008년부터 책이 됐지만 저자분들도 되게 많고 한데 제가 독자로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미래에 유행할 거를 정리해 놓은 게 아니라 올해 유행했던 거를 이렇게 좀 정리해서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코로나 시기에도 전혀 예측하지 못해서 그것도 많이 빗나간 적도 있고, 어쨌든 여기가 좀 신뢰도가 조금 요즘 떨어진 상태다. 그리고 제목을 보면 분초사회, 호모 프롬프트, 육각형 인간, 리퀴드 폴리탄, 디토 소비,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용어를 바꿔놔가지고, 이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용어만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거를 정말 능력 있는 분들,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일까? 라고 저는 약간 의구심? 이거 좀 아쉽다? 그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는 요약본을 올리지 말라고 해요. 인터넷에 리뷰도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냐면 요약본 그냥 몇 줄만 봐도 그 책 내용을 그냥 다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저는 다 요약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 저작권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근데 독자로서 제가 몇 개 느꼈던 거는 그거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건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좀 참고해 보셔도 좋지 않나. 어쨌든 소비자들이 요즘에는 비판도 좀 많이 한다. 그 부분 좀 아시면 좋겠고요. 일단 첫 번째 몇 가지만 얘기할 건데, 자, 분초 사회 등장이라고 했어요. 분초 사회 등장. 한국인의 특징하면 뭐예요? 한국인의 특징은 빨리빨리잖아요. 빨리빨리. 우리가 이 빨리빨리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1950년도부터 지금까지 정말 눈부신, 그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눈부신 발전을 했잖아요. 그거는 한국인의 빨리빨리 이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이 다른 어느 나라와 경쟁을 해서 뒤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빨리빨리는 계속해서 더 진화하고, 물론 이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인은 완전히 이거 빨리가 잘 먹힌다. 자, 그래서 한국인은 일단은 시간이 돈이란 얘기가 좀 잘 먹히고요. 가성비를
극도로 중시합니다. 가성비를. 자, 그래서 연차도 반반반 차를 사용해서 연차를 쪼개가지고 효율을 좀 높이고 넷플릭스 이런 드라마를 리뷰해 주는데도 꼭 뭘 넣어요? 결말 포함. 이거 보려고 했는데 끝에 그냥 궁금해하고 다 끊어버렸어. 그럼 그 채널 구독 취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말 포함 영상을 시청한다. 이런 성향을 보면 내가 글을 발행하던 나중에 영상을 하던 어떤 걸 제작을 할 때 소비자의 이런 습성을 이해하시고 제작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는 빨리빨리 민족이겠지만 지금은 극도로 더 가성비를 생각하니까 짧아야 산다고 제가 블로그에 글도 한번 올렸었죠. 어쨌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글의 양이나 영상의 양이나 소비자의 패턴을 잘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등장했던 거는 아웃백이 등장했어요. 아웃백이 바깥에 외곽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백화점 안으로 아니면 이런 종합 쇼핑몰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자, 쏙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냐? 예, 아웃백 매출이 70%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배달도 다 인터넷으로 시키잖아요. 웬만하면 한번 오프에 방문했을 때 원 스타일로 그냥 하려고 하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창업을 준비할 때도 소비자들이 지금 이제는 여기 들렸다가 여기 들렸다가 여기 들렸다 이런 식의 소비를 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지가 더 좀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지금 보면 요즘 사람들은 가성비 말고 시성비를 따지는 시성비. 그래서 물건 구매하는 거 외에 놀이, 공연, 교육 이런 것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이 잘 갖춰진 곳에서 더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책하고 똑같아요. 지금은 이제 개인의 취향이 정말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가격표가 옛날에는 딸랑 하나나 두 개였는데 지금은 이런 옵션이 정말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상품을 판매를 할 때 옵션을 더 많이 두면 더 다양한 사람들을 소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그동안은 가격 할 때 평균치나 그냥 대략 정했어요. 대략 정하면 소비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소비자가 너무 취향이 다양해졌어요. 이제는 기업에서도 뭔가 상품을 내놓을 때 정말 다양하게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관점에서 가격대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거고, 웹툰 같은 경우도 24시간 이후에는 무료가 되지만 그 전에 살려면 구매해. 내가 늦게 보는 사람은 조금 더 낮은 가격이나 무료로 보지만 빨리 보고 싶은 사람은 선 지급해. 그 다음에 채널 같은 경우도 되게 좀 다양화가 됐다는 겁니다. 채널도 다양화돼서 옛날에는 여러분들 베이비 페어라고 하면 다 오프에서 했잖아요. 오프에서 했는데 카카오톡에서 베이비 페어를 따로 열어가지고 80% 더 싸게, 그 다음에 또 매일 17시 이때는 또 추가 10%를 더 지급을 해요. 아니 내가 똑같은 곳에 사더라도 여기에서 파는 거하고 이 채널에 가서 사는 거랑 소비자가 조금만 더 시간을 신경 쓴다고 하면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채널들도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카카오톡에서도 쇼핑몰이 있잖아요.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이런 베이비 페어라는 채널을 만들어 놓으면 이런 곳에서 또 소비를 더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소비자 특성도 다양했습니다. 소비자 특성도 그냥 내가 내 것만 소비하는 사람이 있고 소비자한테 또 일을 시키기도 하죠. 배민 안 쓰는 친구 초대하면 모든 메뉴 1만 원 할인. 그러니까 사람 한 명 데리고 오라는 얘기죠. 한 명 데리고 오면 1만 원을 그냥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광고비로 지출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은 저도 귀찮아서 안 하지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친구 한 명 그냥 데리고 온 다음에 짜장면 하나 공짜로 먹자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회원을 또 더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되니까. 그 다음에 옵션 같은 경우도 그냥 다 내가 상품에 찾아서 주는 게 아니라 다회 용기로 여러 번 쓸 수 있는 일회용이 아니라 다회 용기로 주문하면 3,000원 쿠폰을 또 주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좀 다양한 옵션들이 좀 더 많이 생기고 있고, 이 배민 가서도 주문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소스도 따로따로 다 고를 수 있고 뭐 야채나 이런 들어가는 재료도 정말 다양하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하게 고를 수 있는 이런 옵션을 가진 상품이 더 많이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온라인 쇼핑몰을 하던 아니면 뭔가 상품을 판매하게 됐을 때 그거 옵션 하나 때문에 사지 않는 사람도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옵션을 하나 더 줬기 때문에 충성고객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말은 다른 곳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이게 나왔던 거잖아요. 5도 2촌이라고 해서 뭐 주 4일 근무도 하니까 뭐 4도 3촌도 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거를 5도 2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여기는 이제 리퀴드 폴리탄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리퀴드가 액체인데 고정된 도시가 아니라 액체처럼 뭐 흘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건데, 이제는 사람들이 강원도 바다 여기를 먼 거리라고 느끼지 않고 소비를 합니다. 여기에서 뭐 서핑, 뭐 파티 이런 즐기는 젊은 층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 관광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동산을 어디까지 투자 가능한 범위가 되겠느냐,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통 부분만 잘 되어 있으면 강원도까지도 소비가 되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수도권 땅만 살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조금 멀리 있는 지역에 이런 땅도 효용 가치가 높아졌다.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행크 입장에서,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번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돌봄 시장이 되게 많이 커지고 있어요. 돌봄 시장이 지금 어린이집이랑 이런 거는 많이 문 닫고 있지만, 노인분들 주간에만 잠깐 또 돌봐드리는 그런 곳도 엄청나게 많이 생겼죠. 이제는 돌봄 경제가 본격적으로 좀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뭐 실버에 대한 돌봄 경제는 더 많이 앞으로 좀 늘어날 겁니다. 아이만 돌보는 게 아니라 부모까지 지금 돌보는 이런 좀 세상이 됐고, 이게 경제적으로 조금 더 앞으로 더 괜찮아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중요한 경제적 이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를 보면 LH 서브마우스, 입주자끼리 서로 돌볼 수 있는 곳인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선호할지. 우리 사실 서로 아파트 들어가면은 옆집하고도 아는 체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요즘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베이비시터랑 맘시터 연결해 주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앞으로 이제 뭐 이런 로봇이 좀 더 많이 활용이 될 건데, 7살 손주 컨셉의 인공지능 로봇, 부모 사랑 효돌 이런 게 앞으로 좀 생겨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노인분들을 시중을 다 드는 게 어려우니까 이런 거를 지금까지는 요양보호사, 간병인만 두고서 했었는데, 이런 게 좀 더 많이 확대되고, 로봇이나 이런 게 음식이나 이런 조리기구, 제조업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돌봄 시장으로도 로봇이 좀 많이 될 것 같다. 이 돌봄에서는 노인만 돌보고 아이만 돌보는 게 아니라 반려견 키우는 가정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반려견도 주인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때 돌아올 때까지 거의 사료도 안 먹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고 되게 힘든데, 반려견하고 놀아주는 로봇도 지금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에서도 그런 거를 미래 도시 화면에 보여주기도 하고, 앞으로는 돌봄 경제가 정말 앞으로 좀 많이 대세가 될 거다. 그런 걸 한번 지켜봐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최종 정리해보면, 그래도 이런 거를 비판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늘 소비자가 어떻게 소비하고 이동하는지는 항상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트렌드가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러니까 트렌드라고 하면은 핫플, 아니면 어떤 것을 소비가 많이 되는지를 확인해보고, 그러면 소비자의 성향을 분석해보면 나에게 또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트렌드와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하면 성공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로써 돈 버는 2024 트렌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